사람의 마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지만 한 번 금이 가면 그 균열은 빠르게 번져갑니다. 평생을 함께한 부부라 해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순간부터 낯선 타인이 되기도 하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두 사람이 삶의 무게와 불안 속에서 서서히 갈라져 가는 기록입니다.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제1장. 평온한 은퇴. 퇴직을 맞이한 날, 최도윤은 철물점 문을 마지막으로 닫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가족을 떠나보내는 듯한 허전함이 가슴 깊숙이 밀려왔습니다. 그 가게는 그의 청춘이었고 삶의 무게를 함께 버텨준 동반자였지요. 그러나 이제는 끝났습니다. 주변 상권은 이미 대형마트에 밀려 힘을 잃었고 도윤 역시 더 이상 쇠붙이와 나사 사이에서 하루를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 한선영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쉬어도 돼요. 앞으로는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여행도 다니고 손주도 자주 보러 가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은 공허했습니다. 평생 일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무엇을 하며 자신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새벽마다 열던 가게 셔터 소리, 손님이 건네던 인사, 작은 수익에도 느끼던 뿌듯함. 그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자 하루가 이상하리만큼 길고 적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아 있으면 선영이 묻곤 했습니다. 오늘은 어디 나가실 거예요? 동네 친구분들 만나면 어때요? 도윤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쉴래. 좀 피곤하네. 그러나 그 표정에는 공허함이 어른거렸습니다. 은퇴가 주는 자유는 달콤했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나날이 반복되는 집안 생활 속에서 도윤은 자신이 점점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듯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오래된 장부를 펼쳐 보았습니다. 철물점 매출과 지출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붉은 펜으로 표시된 수치들은 그가 살아온 세월의 기록이자 증거였습니다. 손끝으로 장부를 쓸어내리며 도윤은 자신이 아직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붙잡고 싶어 했습니다. 단순히 쉬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님, 요즘 뭐 하세요? 은퇴하셨다면서요. 마침 괜찮은 기회가 있는데 같이 해보실래요? 작은 상가 투자예요. 퇴직금 일부만 넣으면 매달 임대료가 꼬박 들어옵니다. 그 말은 도윤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매달 안정적인 수익, 그것은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이 가족을 지탱하는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선영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망설여졌습니다. 그녀는 늘 안전하고 안정적인 길을 원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도윤은 식탁에서 가볍게 꺼냈습니다. 여보, 요즘 퇴직금 일부로 적금 들면 어떨까 해. 그냥 소소하게 이자라도 챙기면 좋잖아. 선영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알아서 하세요. 이제 우리도 여유를 즐길 나이니까요. 그 순간 도윤은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적금이 아님을, 곧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임을.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선택이 두 사람의 삶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지. 제2장. 새로운 제안과 투자 결심. 며칠이 지나도 도윤의 머릿속에는 친구의 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상가 투자,
매달 임대료, 안정적인 수익. 그 말은 은퇴 후의 공허한 일상의 균열을 내며 다시 한번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다는 희망처럼 다가왔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쳐보던 도윤은 기사의 눈길을 멈췄습니다. 신도시 개발 호재, 상가 매매 활발, 글자들이 유난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은근히 선영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녀는 평범하게 반찬을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마트에 같이 갈래요. 고등어가 세일이라네요. 도윤은 대답 대신 애써 웃음을 지었지만 마음은 이미 저 먼 신도시의 지도 위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친구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래된 다방 구석, 낡은 소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친구는 도윤의 손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형님, 여기 보시면 다 나와요. 투자금은 그리 크지 않고 임대차 계약도 거의 확정 단계입니다. 세입자가 이미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안정적이고 오래 갈 수 있는 기회예요. 도윤은 봉투를 열어 서류를 훑었습니다. 낯선 단어들과 수치들이 가득했지만 친구의 설명은 그 모든 걸 합리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도윤의 가슴은 묘하게 뛰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처음 가게를 열던 순간처럼요. 하지만 선영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신중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안정이 제일이죠. 괜한 모험하지 말아요. 그렇기에 이번만큼은 솔직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혹여 반대라도 하면 이 기회를 놓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밤, 거실 불빛 아래 앉아 있던 도윤은 장부를 다시 펼쳐 보았습니다. 페이지 곳곳에는 손때와 기억이 배어 있었지요. 매출이 올랐던 해, 적자가 났던 달, 그리고 그것을 버텨내던 자신. 그 장부는 그가 결코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나는 아직도 뭔가 할 수 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선영에게 퇴직금 일부를 정리하겠다며 둘러댔습니다. 당신 말대로 적금에 넣으려고 은행 가서 알아보고 올게. 선영은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우리 생활도 단순해야죠. 그 순간 도윤은 작은 거짓말을 품게 되었습니다. 은행이 아니라 투자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위해 나서는 길이었으니까요. 햇살이 눈부신 오후, 신도시 개발지의 한 사무실에서 그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손끝은 약간 떨렸지만 가슴은 묘한 활기로 차올랐습니다. 이제 다시 무대에 선 기분이었죠. 돌아오는 길, 그는 전철 창밖으로 펼쳐진 아파트 단지와 상가, 건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곧 이곳이 내 미래가 될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미래는 빛이 아니라 그림자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말이지요. 제3장. 기대와 불안. 계약을 마치고 돌아온 도윤은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걸음걸이는 가벼웠고 눈빛에도 생기가 번졌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젊음을 다시 찾은 듯했지요. 저녁 식탁에서 선영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도윤은 잠시 멈칫하다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날씨가 좋으니까요. 괜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선영은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겼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어딘가 낯선 기운을 감지한 듯한 미묘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신도시 근처를 찾아가 상가 건물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직 공사 중인 건물 외벽에 세입자가 들어올 간판이 미리 붙어 있었습니다. 카페 오픈 예정. 그 문구를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는 혼자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매달 통장에 찍힐 임대료 숫자가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도 함께 스며들었습니다. 정말 세입자가 문제없이 들어올까? 혹시 계약이 틀어지면 어쩌지? 선영이 알게 되면 뭐라고 할까? 밤이 되면 그 생각들이 물밀듯이 몰려와 도윤의 잠을 빼앗았습니다. 선영은 그런 남편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새벽녘에 거실 불이 켜져 있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여보, 왜 잠을 못 자요? 어디 아픈 건 아니죠? 도윤은 허둥지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잠이 짧아진 거지. 하지만 그의 눈빛은 피로와 긴장으로 어두웠습니다. 시간은 흘러 첫 번째 임대료가 들어오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전날 밤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헛수고가 아니기를, 스스로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날 아침 은행 앱을 켠 순간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입금 내역이 없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수차례 새로 고침을 했습니다. 그러나 화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은 평소처럼 식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하루 어땠어요? 괜히 요즘 얼굴이 수척해 보여요. 도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별일 없어. 하지만 그날 밤 그는 홀로 거실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불안의 씨앗이 현실로 자라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제사장, 균열의 그림자. 며칠이 지나도 도윤의 통장에는 입금 내역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은행 앱을 열었다 닫았다 했지만 화면은 늘 같은 숫자만 보여주었지요. 빈칸 같은 그 화면이 도윤의 가슴을 서서히 죄어왔습니다. 그는 다시 중개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세입자 계약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겠죠?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임대료 지급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곧 정리되실 거예요. 도윤은 전화를 끊고도 마음이 전혀 놓이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계약서를 펼쳐놓고 조항 하나하나를 읽어 내려갔지만 불안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은 남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 뭔가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하지만 선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거짓말이네. 저 눈빛은 뭔가 숨기는 사람의 눈빛이야. 밤이 깊어도 도윤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실 창가에 앉아 담배를 물었지만 불도 붙이지 못한 채 손끝만 떨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그의 불안한 마음을 비추는 듯했지요. 며칠 뒤 선영은 우연히 도윤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계약서, 사본과 몇 장의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선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왜 나 몰래 이런 걸?
그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어디 투자라도 했어요? 도윤은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무슨 투자를 해. 그냥 내 기분 탓일 거야.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선영의 눈빛은 그 작은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숟가락 소리조차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믿어야 하는 걸까? 당신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내 의심이 맞는 걸까? 그리고 동시에 도윤은 방 안에서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다 괜찮아질 거야. 제발 이번 달만 넘기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확신이 없었습니다. 기대와 불안, 신뢰와 의심이 서로 부딪히며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제5장 폭발의 순간. 며칠째 이어지는 침묵은 집 안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선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상을 차렸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국을 퍼 담는 소리조차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을 씹는 내내 마음이 바닥에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도중 선영이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솔직히 말해요. 그 서류 봉투 그게 대체 뭐예요? 순간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 끝에서 밥알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들어 선영을 바라보았지만 이미 그녀의 눈빛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작게 한숨을 내쉰 도윤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한 오해하지 마. 별거 아니야. 선영은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말했습니다. 별거 아닌데 왜 숨겨요? 왜 밤마다 혼자 거실에서 서류를 뒤적여요?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말문이 막힌 그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당신 모르게 조금 준비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은 돈이 아니에요. 잘못은 비밀이에요. 부부가 어떻게 서로를 속여요. 나랑 함께 살아온 세월이 부끄럽지도 않아요. 말끝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왜 그랬겠어.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길까봐. 노후가 불안하니까 내가 대비한 거잖아. 당신은 맨날 불평만 하지. 현실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기나 해.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선영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젓가락이 접시에 부딪히며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나랑 상의했어야죠. 당신 혼자 결정하고 당신 혼자 감추고 나는 그냥 모른 척 살라는 거예요. 그게 부부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화해가 아닌 더 큰 균열의 전조였습니다. 도윤은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식탁 위 반찬들이 흔들렸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섰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눈가에는 고인 눈물이 반짝였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거실에서는 도윤이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계약서가 구겨지고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잘한 줄 알았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집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 전의 정적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갈등은 단순한 불안이나 의심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대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체육장, 부부의 전쟁, 식탁에서의 언쟁 이후 집안은 며칠 동안 냉랭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서로 마주 앉아 있어도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었고 눈빛조차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결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작은 불씨가 천천히 집 안을 태워가는 듯했지요. 그날 저녁 결국 폭발은 찾아왔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도윤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계약서와 각종 영수증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선영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도윤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이내 불편한 기색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또 와서 뒤지는 거야? 그만 좀 해. 선영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뒤지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부부인데 왜 내가 몰라야 하죠? 당신 혼자서 우리 인생을 도박판에 올려놓고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할 수 있어요. 도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박이라니, 그건 미래를 위한 준비였어. 당신은 평생 살림만 해서 몰라.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 말은 선영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몰라서 참아온 게 아니에요. 몰라서 묵묵히 같이 살아온 게 아니라고요. 당신이 집안일, 아이들 키우는 무게를 진짜 알기나 해요. 당신이 돈 벌어오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죠.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서로의 말은 칼날이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윤은 분노에 치를 떨며 말했습니다. 나 아니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 것 같아. 내가 죽어라 일해서 먹고 살게 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 선영은 쓰라린 웃음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혼자 다 했다는 거예요. 나랑 함께 살아온 세월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곧 폭풍으로 변했습니다. 도윤은 손에 쥔 계약서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종이가 흩날리며 방 안 가득 퍼졌습니다. 선영은 그 장면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붙잡은 건 돈이 아니라 불안이에요. 그리고 그 불안 때문에 우리까지 무너뜨리고 있어요. 도윤은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지키고 싶었어.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우리 둘 다 쓰러질까봐. 그래서 나 혼자라도 대비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나 그 고백은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선영은 이미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실 불빛은 꺼지지 않았고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움 속에서 부부의 전쟁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7장 갈라진 길. 격렬한 다툼이 있던 밤 이후 집 안에는 낯선 정적이 깔렸습니다.
이전에도 부부싸움은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서로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건드렸기에 쉽게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탁 위에는 늘 하얀 김이 오르던 된장국 대신 식은 빵 몇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말없이 차만 따랐고 도유는 숟가락 대신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종이만 덮고 있을 뿐 그의 시선은 허공을 떠돌았지요. 두 사람 사이엔 말 대신 침묵이 흘렀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조차 불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억지로 앉아 있는 것 같았지요. 도유는 출근하듯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는 무작정 동네를 걸었습니다. 신도시 상가 건물 앞에 서서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공사 자재가 널려 있었고 예정됐던 카페 오픈은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었습니다. 허망하게 흔들리는 현수막이 그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선영은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흩어진 계약서 조각을 치우면서도 손길이 무거웠습니다. 종이를 봉투에 담는 순간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또렷한 결론이 자리 잡아갔습니다. 이제는 기다릴 수만은 없겠구나. 나도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해. 밤이 되자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방에서 각자의 세상에 갇혀 있었습니다. 도유는 텅 빈 통장 내역을 다시 확인했고 선영은 거울 앞에 앉아 오랜 세월 자신이 감내해 온 침묵을 되새겼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같은 미래를 꿈꾸던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길 위에 서 있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갈라진 길 끝에서 무엇을 잃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돈일지, 신뢰일지, 아니면 그들의 오랜 세월일지. 다만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의 발걸음은 이미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8장 남겨진 선택. 그날 저녁 비가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비는 창문을 두드리며 집 안 깊숙이 스며들었고 그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침묵을 대신해 주는 듯했습니다. 선영은 창가에 앉아 묵묵히 어둠 속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고 도유는 거실 한쪽에서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마음은 제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선영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젠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도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단호함과 체념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영은 이어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는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든 나도 내 삶을 지켜야 해요. 그 말에 도유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가정이, 함께 쌓아온 세월이 단 한순간의 불신과 욕심으로 무너져 가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말도 선영의 결심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요. 그날 밤 선영은 작은 가방에 옷 몇 벌과 서류 봉투를 챙겼습니다. 도유는 붙잡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더 이상 일상의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의 정적이었습니다. 창밖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도유는 텅 빈 거실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무엇을 잘못한 걸까? 언제부터 길을 잃은 걸까? 되돌릴 수는 없는 걸까? 그러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비소리와 떠나간 이의 빈자리만이 그의 곁을 메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비가 그치면 도유는 홀로 남은 집 안에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무너진 신뢰를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남은 삶을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지. 선영 역시 다른 공간에서 자신에게 던지고 있을 겁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낼 수 있을지 아니면 지쳐버린 마음을 내려놓을지. 결국 그들의 결말은 닫히지 않은 책처럼 아직 미완성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독자의 마음 속에서만 끝맺음을 기다리며 엔딩. 사랑이라 믿었던 세월, 그러나 지켜지지 못한 신뢰. 결국 두 사람은 같은 길 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삶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은 때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남기지요.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